안녕하세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사를 했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죠?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또 기록을 많이 하잖아요. 그 과정을 한번 알려드리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충분히 될 것 같아가지고 과정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더보기란에 템플릿을 넣어둘 테니까 한번 인테리어를 하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과정이랑 그 난이도, 제가 체감했던 주관적인 난이도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별 5개는 마음을 꾹 먹고 가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한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를 이제 알아보러 다녀야 되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당근마켓을 이용해서 도배장판을 알아봐서 도배장판 아저씨한테 혹시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업체는 너무 이제 바쁘셔가지고 불발이 됐고 욕실을 하신다는 분을 찾아가지고 또 소개를 받아서 건너서 괜찮은 업체를 찾아서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장님한테 다시 주방이랑 그런 것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견적 상담을 받으면서는 집에 방문을 한 2번 정도 했었는데 그리고 샤워기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처럼 수전형이 있고 해바라기 형식이 있어요. 네, 그 둘 중에 선택을 해주시고요. 어떤 시공을 넣고 어떤 시공을 뺄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견적 상담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인테리어를 하면서 추구하려고 했던 거는 그냥 깔끔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진행을 하려고 했고요. 다행히 제가 연락을 취했던 업체들이 다 되게 괜찮은 사장님들이셔가지고 광바스 인테리어라는 곳에서 욕실 시공을 했었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픽스 사장님한테서, 픽스 인테리어 사장님한테서 주방이랑 목공이랑 뭐 이런 것들을 했었고, 도배하는 아빠라고 해서 당근에 검색해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서 또 도배장판 시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따로 알아보는 게 시간이 걸리고 또 귀찮고 이렇긴 해요. 여러 곳에 가격 비교도 해봐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해지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선택을 했고, 아, 나 귀찮아, 나 돈 쓸래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뭐 몇백이 더 들어도 괜찮으시다면 종합 인테리어 업체랑 이렇게 계약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가면은 뭐 고르고 하면 되게 재밌어요. 타일도 고르고, 뭐 수전 어떤 거 하실래요? 이런 것도 고르고, 뭐 이렇게 네모나게 떨어지는 게 있고, 둥글게 떨어지는 게 있고, 그런 거 고르는 과정이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이사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뭐 이삿짐 센터는 너무 많잖아요. 당근에 요즘을 찾아보셔도 되고, 뭐 검색을 해보셔도 되고, 거기에서 조금 더 가격의 변동성이 있는 부분이, 첫 번째는 손 없는 날, 다른 날에 비해서 50만 원 정도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했어요. 안 좋다는 건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하게 됐고, 또 사다리 차를 쓸 건지 말 건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원룸에서 짐을 내릴 때도 사다리 차를 쓰고, 아파트로 짐을 올릴 때도 사다리 차를 써가지고 그게 각각 또 12만 원 정도 이렇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사다리로 안 하면 뭘로 해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아파트 승강기를 이용해가지고 일해주시는 분들이 직접 짐을 나르는 방법이 있는데, 그 승강기도 이용료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다리 차가 차라리 나을 때도 있다. 당연히 손수 이렇게 짐을 나르는 게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사다리 차는 그냥 한 번에 응왕 이렇게 올렸다가 응왕 이렇게 내리면 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인테리어 공고, 이웃분들한테 양해 구하기, 이거를 제가 적어놨는데, 인테리어 업체랑 턴키 계약을 하면 인테리어 업체가 해주거든요. 저는 턴키 계약을 하진 않았어요. 턴키 계약이라는 거는 한 인테리어 업체가 다 그냥 중개를 해주는 거예요. 아, 제가 이렇게 키 넘겨받았어요 하고 집주인인 것처럼 여기 이렇게 해주세요, 저기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용역을 다른 업체들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인테리어 일정이 이렇게 되고요, 소음 수준이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거를 적어가지고 엘리베이터에 붙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거를 저는 이제 주방이랑 필름이랑 목공이랑 이런 거 맡아주신 사장님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아랫집, 윗집, 뭐 양, 옆집 이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별도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거 선물하면 좋아요 라는 것들이 나와 있었는데, 주로 생필품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두루마리 휴지, 쓰레기 봉투, 티슈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전달해드렸습니다. 철거를 할 때는 진짜 소음이 미친 수준인 거예요. 특히 욕조를 철거를 할 때는 그걸 그냥 꽝꽝 때려가지고 조각을 내가지고 이렇게 철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집에는 절대 못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고,
근데 제가 아랫집에 찾아갔더니 뭐 공사를 할 때는 그럴 수도 있죠. 젊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너무 좋네요 하고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샤시 시공을 하게 되는데요. 철거를 한 날 샤시 시공을 같이 했어요. 표준어는 셋이라고 되어 있던데 거의 다 샤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샤시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샤시는 용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바깥이랑 안이랑 차단을 해서 소음도 막아주고 바람도 막아주고 이렇게 집의 기능상의 어떤 투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집을 팔 때도 비용 공제가 되거든요. 집을 팔 때 소유기간이랑 거주기간이랑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양도세라는 걸 내잖아요. 그래서 매도가와 매수가의 차이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집의 본연의 기능을 위해서 지출을 했던 거는 공제가 되거든요. 다른 거는 거의 인정 못 받고요. 샤시랑 보일러 정도는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두 개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꼭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방문이랑 이제 발코니랑 뭐 이런 데 페인트 칠을 저랑 엄마랑 이모랑 직접 했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에 엄마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안방 하나, 작은 방 2개, 그리고 화장실까지 해가지고 방문이 4개였어요. 붙박이장도 넣었던 가격인가? 그 기억이 안 나는데 방문을 다 교체를 하면 172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라고 하고 그냥 엄마랑 저랑 이모랑 페인트 칠을 하기로 했어요. 그냥 뭐 경첩 분리하고 손잡이 분리하고 페인트 칠, 재소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어제 뺐던 방 손잡이 그리고 방첩이에요. 우와. 그리고 발코니의 경우에는 수시로 온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온도 차에 의해서 물이 맺혔다가 또 사라졌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곰팡이가 쓴대요. 곰팡이나 페인트 들뜬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해내고 락스로 곰팡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요. 나사가 박혀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냥 쪼개진 부분들 있죠.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이런 것들은 구멍을 이렇게 메꿔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한 다음에 또 그 위에 페인트 칠을 하더라고요. 저는 직장인이잖아요. 거북목이 있는데 그걸 하니까 목을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약간 진짜 디스크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목공 작업을 하게 됩니다. 목공은 이제 몰딩 같은 거를 의미를 하는데요. 그 갈매기 몰딩은 벽이 이렇게 기역자 이렇게 붙이는 게 갈매기 몰딩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납작하게 붙이는 편몰딩이 대세래요. 그래서 저도 편몰딩을 선택을 했고요. 갈매기 몰딩보다 집이 훨씬 더 깔끔하고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몰딩에는 색깔을 줄 수 있긴 한데요. 저는 색깔을 주고 싶진 않았어요. 집은 평범하게 깔끔하게만 만들어두고 가구랑 소품으로 포인트를 주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다 흰색으로 통일했습니다. 물론 흰색도 흰색 나름이에요. 어떤 거는 되게 회기가 도는 흰색도 있고요. 노란기가 드는 약간 아이보리 같은 그런 흰색도 있고요. 아주 그냥 정말 쨍한 흰색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그렇게 거슬리진 않더라고요. 몰딩이랑 벽지 색이랑 이런 거가 달라도 괜찮더라고요. 욕실이랑 이제 타일 작업을 같이 하게 되는데 욕실에도 타일이 있고 주방에도 타일이 있고 현관이랑 이제 발코니에도 타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벽 타일 고르는 거 너무 재밌었어요. 정사각형은 귀엽지만 그 크기에 따라서 또 다른데 약간 작으면 저는 청소하기가 귀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사각형 작은 거는 패스. 그래서 저는 직사각형 커다란 거를 해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청소하면 되겠군 이런 생각으로 직사각형 타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벽 타일 색깔보다 한 톤 낮춰가지고 바닥 타일을 골랐고요. 저는 그레이로 했거든요. 굉장히 모던하게 잘 됐습니다. 변기, 세면대, 수납장, 거울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거 고르고 휴지거리, 수건거리, 수전 이런 것들 골랐고요. 그 서스라는 옵션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SUS라고 해서 서스라는 옵션이 있었는데 그게 막 이렇게 광이 나는 게 아니라 약간 무광 처리를 딱 해주더라고요. 무광이에요, 무광.
이거 무조건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돈이 다 추가 비용이 다 들었지만 그냥 했어요. 했는데 정말 후회 없이 아주 멋진 화장실이 탄생했습니다. 화장실에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요. 천장은 돔형도 있고요. 이렇게 살짝 안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플랫형도 있어요. 근데 저는 플랫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조명이 당연히 있고 요즘은 화장실에도 수납장 밑에 간접등 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실래요? 라고 물어봐 주셔가지고 봤더니 이거는 할게요 라고 해가지고 간접등도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일 작업은 욕실뿐만 아니라 현관, 베란다, 주방까지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도 고르는 게 많더라고요. 상판도 골라야 되고요. 뭐 싱크대 물 빠지는 곳의 모양도 고를 수 있고요. 뭐라 그러지? 거위목형 수전도 있고 그냥 일반 수전도 있는데 저는 일반으로 선택해서 뽑아가지고 징 해가지고 이렇게 물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선택했습니다. 뭐 하이글로시, 유광, 반광, 무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광으로 한번 해봤는데 솔직히 뭐 유광을 했을 때랑 크게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드리면 하나, 네, 얘 잘 나오고 둘, 까만 귀엽다 이름이. 그리고 셋. 근데 저희가 하는 공장이 한샘 그리고 가스레인지는 쿡탑이나 인덕션 중에 골라서 할 수 있어요. 저는 3구짜리 인덕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필름 작업을 했는데요. 필름이라는 게 사실 마법의 작업이잖아요. 아무데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샤시에도 필름 작업을 할 수도 있고 현관문도 필름 작업할 수 있고 신발장도 할 수 있고 사실 싱크대도 그냥 있는 상태에서 필름 시공을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필름칠을 해야 효과적인지 효율적인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인테리어 사장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뭐 여기까지 하시는 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신발장이랑 현관문에 대해서만 필름질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배 장판은 벽지랑 이제 장판 고르면 되는데 저는 그냥 하얀색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펄이 약간 섞인 것과 안 섞인 것 중에 고르는 게 다였고 별 같네. 당연히 분홍색도 있고 뭐 하늘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다 있지만 저는 그냥 깔끔한 게 좋아서 흰색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장판은 두께가 있는데 1.8T, 뭐 2.2T, 2.7T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직접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2.2T를 많이 선택을 한다고 하고 세를 줄 때는 1.8T를 선택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두께가 있을수록 당연히 좀 더 소음을 차단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푹신한 거 정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무난하게 그냥 2.2T로 진행을 했고 9cm, 90cm 이런 무늬고 이것도 괜찮다. 요즘은 그 마루 패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막 되어 있는 패턴보다 대리석 패턴이 대세래요. 그래서 저도 대리석 패턴 중에서 약간 회계색 계열의 패턴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24평이었는데 도배가 170만 원, 장판이 120에서 14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공을 했고요. 실제로도 그 정도 돈이 들었습니다. 모든 시공이 그렇긴 한데 철거 후에 뭐 벽 상태나 바닥 상태나 이런 거를 보고 시공은 비용이 더 추가되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조금 더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 조명이랑 그 비디오폰 설치를 했는데 조명이나 스위치는 별개로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하셔도 되고 뭐 도매를 하는 곳 같은 곳 규모가 되게 큰 몇 층짜리, 3층짜리 건물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구매를 하셔서 이제 동네 사장님한테 달아달라고 하시면 돼요. 인테리어 견적 받거나 아니면 사진 찍으러 가거나 하잖아요. 그때 이제 콘센트랑 스위치랑 조명이랑 이런 것들 있는 곳을 다 사진을 찍어 가가지고 뭐 콘센트 몇 개, 2구짜리 몇 개, 1구짜리 몇 개 이렇게 이제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포인트 조명은 하나 다는 게 좋은데 처음에는 막 엄청 비싼 8만 원짜리 이런 걸 봤다가 뭔가 우리 집에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나랑도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문득 저거 어떤가? 하고 29,000원짜리 조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의외로 또 되게 괜찮아가지고 아주 만족스럽게 지금 포인트 조명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준공 청소가 있어요. 입주 청소인 거죠. 인테리어 업체에서 주선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당근에서 찾을 수도 있는데 당근이 인테리어에 판도를 바꿔놨네. 근데 저는 이제 인테리어 업체에서 소개를 해주셔서 했고 평당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재밌는 것만 남았어요. 가구랑 소품을 주문하는 거였는데
있는데 식탁도 정말 열심히 알아보고 그릇도 막 모드니 분당 이런 데 가가지고 샀거든요. 와 귀여워. 그래서 150만 원이야 엄마. 이거 혹시 진짜 금인가? 그래? 이건 뭐 그냥 솔직히 돈만 쓰면 되고 재밌으니까 제가 그 과정에서 역시 돈을 쓰면 쓸수록 재밌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노션에 정리했던 내용들을 더보기란에 템플릿으로 넣어둘게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고르는구나, 이 정도 비용을 생각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만난 인테리어 사장님들 다 가성비 있게 추천해 줄 것만 딱 추천해 주시고 이거는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려도 될 것 같아가지고 더보기에 업체 정보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새 집에서 열심히 영상 찍을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집을 사서 바로 거주를 하러 들어온 게 아니라 2년 전에 집을 사서 전세입자분한테 집을 잠깐 맡겼다가 다시 이제 제가 살려고 들어온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대출 상담을 받고 세입자분을 퇴거시키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게 난이도가 별 5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렵다라는 거를 떠나서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얽혀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돈이 얽혀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대출에 대해서는 얼추 아시겠지만 LTV랑 이제 DSR을 신경을 써주시면 되고, 내 소득 대비 지금 대출이 적정한 수준인지, 그리고 집의 가격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대출을 일으켜도 되는지 크게 걱정을 하거나 내가 막 뭔가를 알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은행에 그냥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제일 빠르고요. 지금 금리가 왔다 갔다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대출을 신청을 하러 갈 때랑 또 실행하는 날 금리가 다르더라고요. 이런 얘기 너무 지루한가? 그런 변동금리, 고정금리 그런 거 정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내가 금리를 내겠다라는 거를 은행이랑 상의를 해보시면 되고, 근데 이게 대출이 이제 시기를 되게 잘 맞춰야 되는 게, 대출 실행일 날에 세입자를 퇴거를 시키고 영업일 플러스 1일까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월요일에 대출을 실행했어요. 그리고 세입자한테 이제 그동안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전세금을 내줬어요. 그러면은 그날 세입자가 퇴거를 하고 제가 전입신고를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화요일까지는 전입신고가 된 그 등본을 은행에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게 혹시나 뭔가 안 맞을까봐 저는 좀 전전긍긍 했었던 그런 게 있는데 무사히 잘 마무리가 됐고요. 전기, 수도, 관리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정산을 하신 거를 확인을 하고 전세금을 내주는 게 보통이고요. 그런 과정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랑 또 전화를 해야 돼요. 이분이 이날까지 사시는데 관리비 정산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세입자분께서는 가스공사나 이런 데랑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날까지 쓴 거 정산해주세요 하고 검침기나 기록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찍어가지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월세방을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했던 과정이고요. 그리고 아파트에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파트의 보수 등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주민들이 돈을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세입자가 관리비랑 같이 이렇게 냈었던 거를 제가 돌려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요즘은 모바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입신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전입신고를 하면은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와요. 여기 들어가시는 거 맞냐? 이런 문제가 있다 하면은 서류를 보충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세입자랑 얘기를 다시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저는 이제 계약서, 오늘로 계약이 끝난 거 맞아요? 라는 그 계약서 사본을 주민센터에 보내는 과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